자, 제보 사건입니다. 내용이 좀 충격적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순화하려고 좀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제보하신 분은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올 6월에 있었던 일을 제보해 주셨는데, 자, 시작을 해보죠. 네, 이 교사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 지방에 있는 작은 학교다 보니까 꼭 본인이 맡은 이 학년이나 반이 아니더라도 전교생을 얼추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화장실에 가면 자꾸만 누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느낌도 들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내가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한 5학년 남학생이 후다닥 자기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합니다. 그 순간 따라 들어오던 게 저 학생이었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학생은 지난해 제보자 교사 이 반의 학생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5학년이 여자 화장실에 그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직접 학생한테 확인을 하셨답니까? 이게 뭐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선생님이 사실은 손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5학년 남학생이 있으니까 아니 너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려고 그랬어요 라면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아무래도 좀 찜찜해서 지금의 담임 선생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 담임 선생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고 하더래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거는 좀 예민한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학부모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이 학부모들의 좀 잘못된 대응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여기서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학부모가 아니 그 호기심에 볼 수도 있지. 그 안에서 마주친 것도 아니고 문 열어본 것 뿐인데 왜 그걸 가지고 아이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느냐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니까 어떻게 뭐 위아무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남학생 출입 금지 이렇게 써놓기만 했다랍니다. 아니 애가 크면서 그냥 궁금할 수도 있는 거지. 그 참 결국 꼬리가 잡혔습니다. 이 제보자 교사분의 육성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누가 여자 화장실 문을 조심히 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확 열길래 제가 놀라가지고 쳐다봤는데 그 남학생이었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너 여자 화장실 문 왜 열었어? 왜 들어오려고 했어? 그러니까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니 다시 와가지고 확인하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따라 들어오는 게 지속이 되다가 5월쯤에 결국엔 제가 화장실 안에서 잡았어요. 화장실을 따라 들어오는 게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저랑 화장실 안에서 마주쳐가지고 제가 잡았고요. 왜 자꾸 들어오냐, 몇 번 들어왔니?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많이 들어왔대요. 자기 말로. 자기 입으로 다 이렇게 실토를 하더라고요. 최소 10번 이상 들어갔고 언제부터 들어왔냐고 하니까 3월 말, 4월 그때부터 들어온 것 같고 왜 들어왔냐? 호기심에 들어왔다. 뭐가 궁금하냐? 여자 화장실 구조가 궁금하대요, 처음에는. 사실은 여자 화장실에서 하고 싶은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멈출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그 충동성이 제어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학생이. 박 변호사님 네. 들으셨죠? 이 정도는 말이죠. 이건 호기심 단계가 아닌데요. 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한테는 왜 문 열고 들어왔냐 하니까 확인하려고 들어왔다 했지만 사실은 본인 얘기고요. 여러 번 반복됐다면 뭔가 충동성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봤기 때문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아이가 여자 화장실에서 들어왔고 잡혔다,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부모 같은 경우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다. 애가 청소년 상담 받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존감이 낮아서 성 관련된 게 아니라 자존감이 낮아서 그걸 채워주는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자존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솔직히. 자, 뭐가 됐든 상담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좀 개선이 됐나요, 그 이후로? 네, 일단 어떤 상담이었든 간에 아이 표정이 좀 좋아 보였고 또 본인 스스로도 앞으로 이런 짓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좋아졌구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다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6월에 연휴가 있어서 해당 교사가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왔고요. 또 마침 당일에 출장도 잡혀 있어서 그 짐가방을 그대로 들고 학교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실 안에 있는 교사용 캐비넷에 그 짐가방을 넣어뒀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그 캐비넷을 딱 열었는데 가방에서 뭔가가 툭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떨어졌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출장 가려고 캐비넷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제 캐비넷 안에서 팬티가 툭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제 팬티가. 그래서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이거 혹시라도 이제 내가 팬티를 꺼내놨나? 꺼내놓을 리가 없는데 일단 주웠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주웠는데 팬티가 축축한 거예요. 급하게 주웠는데 팬티가 그 물로 다 축축하게 젖어 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방 안에 뭐 화장품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게 들어있어가지고 흐른 건 아닌지 막 다 찾아봤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가방도 열려있는 상태였고 누가 뒤져있는 것처럼 이렇게 옷가지도 삐져나와 있었고 근데 유일하게 그 팬티 하나만 밖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물에 적셔가지고 그 가방 옆에 올려뒀나 봐요. 그 가방 옆에 있던 종이들이 다 젖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이 선생님 일단 무엇보다 너무 놀래가지고요. 또 이게 충격도 충격이고 또 뭐 수치심도 들고 거의 뭐 3주 동안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 학교에 생활부장 선생님이 따로 계시대요. 그 생활부장 선생님이 이제 5, 6학년들 뭐 상담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범인을 찾았습니다. 화장실에 따라왔던 그 학생과 딱 같은 학생이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사실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등교 정지까지 시켜야 될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부모가 이거 상담하고 정신과 치료도 해서 약도 먹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또 해왔답니다. 자, 지금 그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질문을 드릴게요. 자, 박 변호사님. 네. 그 뭐 이후에 프로세스는 잘 진행이 됐습니까? 자,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이게 아이가 좀 바른 성관념을 갖도록 하고 좀 그래서 좀 등교 중지 이상의 그 중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처벌은 받지 않았던 거, 선처를 호소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 같고요. 다만 선처 직후에 교육하고 치료를 약속했는데 그 치료 약속을 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음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건강이 좀 악화됐고요.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봐줬더니 봐줬는데 그 치료나 어떤 그 약속, 사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선생님이 충격을 받고 다른 학교로 이동을 한 겁니다. 교수님 보세요.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 생각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얘는 좀 이게 그냥 뭐 자존감 이런 거 차원이 아니고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수님? 글쎄요, 왜 자존감 치료를 받았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단 뭐 두 가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싶은 그 충동을 본인이 참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제 팬티를 물에 적셔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은 그 구체적인 어떤 행동화하는 것인데 좀 그 전문적 용어로 보면은 이상성심리에서 절시음욕증하고 물품음욕증이 결합된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태성심리가 이 초등학교 단계에서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누가 가장 책임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아들로 데리고 있는 이 학부모 같은 경우 꼭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글쎄요, 성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 정도로 넘어가지만 만약에 성인이 돼서 저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바로 어떤 그 사법 처리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갖다가 가래로 막지 마시고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부모가 단도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결국 피해자인 선생님이 다른 학교로 갔습니다.